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보고 가겠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졌죠. 장막판에, 주막판에. 그래서 지금 여전히 7월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주에 392평 위에서 14,127포인트를 지지받고 떴다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조금 밀리면서 14,058포인트까지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그 라인을 지난주에 그 전주에 지지받았던 14,127포인트를 지지받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금요일 날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이요.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아직 FOMC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는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빅테크들의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들의 원래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고 반등을 해줬다는 게 이제 의미 있다고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세 지속 중이고 지금 나스닥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 15분 봉상에 이제 392평을 지지를 받고 수요일에 이제 해당 구간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깰 수도 있었지만 이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를 다시 위로 돌려주는 모습을 봤는데 역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느껴봤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여전히 같은 관점이거든요. 260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단 일봉상을 보시면 퐁당퐁당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였지만 결국은 이제 금요일 날 그 장을 들어 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489포인트만 지지해주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그 전주에 지지받았던 라인인 이제 2504포인트가 있는데 이 라인을 깼습니다. 깨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약간씩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장기평 아래 390선 아래에서 이제 헤매다가 금요일 날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위로 고개를 들어줬는데요. 지금 이 라인이 그 전주에 막판에 이제 지지받았던 2504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지지를 받아주면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 이제 조금 더 밀려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지지지 테스트를 했던 2481포인트 여기를 지지받을 것이냐 아니면 2504포인트를 지지받을 것이냐 이게 다음 주에 이제 FOMC 관련 발표해가지고 흔들림은 아마 있을 건데 그 어느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주봉상에 마찬가지로 이제 913포인트를 돌파한 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제 일봉을 보시면 여기도 그 물론 15분봉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811포인트를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제 그 전주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보는 이제 824포인트가 있는데 뭐 주 초반부터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 첫날 이제 상승하는 듯 하다가 이제 다음 날부터 쭉 빠져가지고 이제 바닥을 거의 기면서 이제 811포인트 지지를 해주고 이제 주 후반에 이제 금요일 날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번 주에 지지받았던 저점인 811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금 이 월요일 날 저점이었던 824포인트를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이 라인을 지켜줄 거냐 824가 베스트이긴 한데 이 라인을 지켜줄지는 좀 의문이고요. 약간은 밀렸다 가지 않을까. 그래도 뭐 819포인트나 820포인트 선 지금 15분 봉상 장기 입평인 이 정도 부근까지만 지켜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은 소폭 인상해가지고 인상이 돼서 1317원 부근에 있는데 환율은 뭐 거기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박스권을 보여준다면 1285원에서 1320원 정도?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7주 연속 7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유가가 내려가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바닥을 기다가 지금 4.2%까지 다시 살짝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건 뭐 거의 안정 추세를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데서는 내년에 뭐 2.4%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나친 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더치가 지난주에는 저기 이제 3월 20일에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게 더 높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5월 1일 날 첫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한 발 후퇴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번 주에 FMC를 겪으면서 그 뭐 거의 5월이나 6월 선 여기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확정이라기보다는 예측이긴 한데 지나치게 빨리 된다는 그 설레발보다는 5월이나 6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의 이제 요인을 보면 긍정적인 요인은 인하 예측 시기에 대한 거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됐다는 게 뭐 거의 확실시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턴 기대감 및 경기 침체 우려 완화. 근데 이거는 그 생각하기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리고 숫자로 찍혀지는 부분은 어차피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인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른 요인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포지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한 이유가 대주주 양도과세 완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지금 10억에서 뭐 30억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했다가 그거는 또 뭐 기재부에서 뭐 그건 뭐 잘못된 기자다 뭐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기사가 또 뜨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삭제된 상황이고 3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뭐 그렇게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한 보유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25, 6%에서 31%, 33%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최소 수준에 와 있습니다. 26.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외국인은 다시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계속 그래왔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까지는 외국인 포지션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 포지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꾸준히 담을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요즘에 이제 한국, 인도, 대만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이 지금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플러스로 돌아섰고 인도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대만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중국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강력 매수하는 이유가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 수요 관심 때문에 요즘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그 뭐 신제품 칩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수하다 해가지고 이제 불을 지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 관심이 크다 보니까 대만하고 한국에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인도는 뭐 점점 더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11월만 해도 대만에서 뭐 75억 불 이상, 우리는 32억 불 이상, 인도도 10억 불 이상 그렇게 계속 외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월 달에 한국은 계속 플러스고 그 인도는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플러스고 그다음에 대만은 계속 지속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연초에 마이너스였던 것들을 지금 플러스로 돌린 이유가 11월 달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걸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 엔비디아도 다시 반등을 해줬고
이제 의류업체인 룰루레몬도 이제 연중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소비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치는 62였는데 69.4까지는 잘 나왔고, 그다음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치는 4.3이었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3.1. 그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1 예상했는데 2.8까지 나왔습니다. 인플레는 진정되고 있고 임금 하락은 완만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서 지표에서 이제 뭐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표들을 또 연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는 좀 이제 변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은 그 소비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불확실성 포함한 부정적 요인은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거냐, 약간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출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월에 인하를 하느니 하는 식으로 너무 이르게 유추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설레발로 작용을 해서 이제 한 번은 또 출렁임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주 연속 하락한 게 지금 5년 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나친 하락은 결국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건데, 과연 이게 지표상으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을 거라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이런 식의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좋은 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비축유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가가 내려가고 하니까 일단은 쟁여놓자 어떤 그런 유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밑에 다시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구리 가격과 그다음 코스피의 어떤 그런 연동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 이거 보시면 이제 까만 게 구리 가격이고 빨간 게 이제 코스피인데, 그 구리 가격이 상승해야 이제 그 지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결국은 그 경기 지표를 나타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구리라는 거는 이제 원자재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실생활과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11월까지 계속 올라가던 게 지금 12월 들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주 흐름과도 어떤 일맥상통을 했는데, 그 소폭 하락한 게 과연 경기 둔화 우려감인지 어쩌는지 이번 주 구리 가격도 좀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상을 해보자면 FOMC 발표일이 보시다시피 이제 수요일에 있는데, 이 전후로 한번 출렁이고, 그지만 이제 지수 우상향은 이제 계속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외인 포지션도 매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다음 주 초에는 이제 금요일 날 미장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출발은 뭐 강보합이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출발했다가 약간의 출렁임 후에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일정을 보시면 화요일 날 CPI 발표 있고, 수요일 날 FOMC 회의, 그다음에 이제 PPI 발표 있고, 뭐 옵션 동심하기는 뭐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FOMC인데 이날 이제 파월의 입에 시장에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